위도 근처에서 어선이 뒤집혀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습니다. 운항 중 폐줄에 걸려 전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바다의 날이지만 전북 바다는 홀대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팔려 어업 생산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완주의 폐석산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완주군은 이제서야 업체를 고발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뉴브강 참사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부안 위도에서는 어선이 뒤집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의 스크루가 바닷속 폐구물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북 부안 위도에서 북쪽으로 9km 떨어진 해상에 소형 어선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배를 두드리며 생존자가 있나 확인합니다. 선체 지금 완전 전복되어 있는 상태고. 어젯밤 11시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7.9톤급 어선 덕진호가 뒤집혔는데 지나가던 다른 어선이 오늘 오전 6시쯤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배에는 베트남 선원 1명을 포함해 선장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선원은 사고 직후 배를 빠져나와 다른 어선에 의해 발견돼 무사했지만 선장 등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해경에게 구조됐다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어선의 스크루가 바다에 버려진 폐줄에 걸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전복선박 스크류에 폐 줄이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베트남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전복된 어선을 수일 내 인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완주 비봉의 폐석산에서 침출수가 새어나와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성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천 물에서는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완주 비봉의 폐석산 바로 옆 저수지입니다. 물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심한 악취를 내뿜어 수질 검사를 해봤더니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이제 하천을 따라서 고산천 만동강으로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식수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시급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2년 폐기물 처리 업체는 폐석산에 쓰고 남은 돌가루를 묻겠다며 완주군의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년간 해당 업체가 이곳에 묻은 건 돌가루가 아닌 하수 찌꺼기로 만든 고화토였습니다. 돌가루를 안정적으로 묻기 위해 고화토를 일부 사용하겠다고 신고해놓고서 실제로는 돌가루보다 170배나 많은 고화토를 묻은 겁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들여올 수 없는 물질은 아닌데 이게 좀 양이 좀 거량으로 들어온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폐기물 처리 업체는 당초 완주군으로부터 폐석산 부지를 예외적 매립시설로 허가받았습니다.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땅이어서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업체는 신고한 내용보다 더 넓은 면적의 고화토를 묻어왔지만 완주군은 주변 하천이 다 오염될 때까지 이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지도 감독이나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완주군은 이미 부도가 난 폐기물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매립지에 관을 설치해 오염수와 가스를 빼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립지 아래 지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확인돼 수질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5월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정부가 정한 바다의 날입니다. 많은 어획량으로 전북의 자부심이었던 바다는 이제 옛일이 됐는데요. 새만금 사업 이후 어획량이 급감하며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등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거센 바닷물을 막으며 본격화된 새만금 사업. 미래 산업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어민과 바다에는 아픔의 시작이었습니다. 상갱이 집단 폐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습니다. 아까 아침에 나오니까 그냥 흥하더라니까요. 여기 아주 그냥 바닷가 전부 다. 새만금 사업 추진 전 15만 톤이었던 도내어업 생산량은 30년 만에 7만 톤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전북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충남의 어업 생산량은 그동안 2배 이상 늘면서 전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보다 양식업이 늘어나는 어업 형태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물고기 서식지가 감소하면서 먹이 사슬의 균형이 파괴된 게 원인입니다. 또 부분 해수 유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새만금호의 악화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은 먼 바다로 떠나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을 가까이에서도 갈치나 갑오징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혔죠. 근데 지금은 2시간, 3시간 나가야 잡힐 정도예요. 환경단체는 지난 30년간 전북의 어업 피해액이 7조 원이 넘는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해수 유통량을 늘리는 것이 새만금 안쪽과 바깥쪽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북 바다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내년 정부의 새만금 수질 평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이 승인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주주 총회장을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한국조선해양으로의 법인 분할을 승인하면서 현대중공업은 7조 원의 부채를 진 생산회사로 남게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데다 노조가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어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도내 도로공사 휴게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입산이 아닌 진안김치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전북에서 시작된 로컬푸드 김치 사용이 전국 휴게소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의 한 식당. 지난해 3월부터 수입산 대신 진안 마이산 김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은 맛은 물론이고 안전한 국내산 김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수입에 오면은 그 방부제 이런 게 좀 걱정되고 그랬는데 국내산이면 그런 면에서 믿어요. 일단 믿고 가지고. 도내 24개 휴게소 가운데 진안 부기농협과의 협약으로 진안 김치를 공급받는 곳은 모두 14곳. 이 중 여산 휴게소는 국산김치 자율표시 1호 휴게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북을 시작으로 타시도 휴게소에도 국산김치 이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MOU를 맺고 국산김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실적을 휴게소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액 변화를 쭉 점검을 했고 그 결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국산김치 사용은 휴게소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휴게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국산김치 드실 수 있는 그런 계기 제공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김치의 보급 확대를 계기로 또 다른 국내산 식자재들의 휴게소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은호입니다.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시는 완산도서관 강당에서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기념식을 열어 125년 전 농민군이 선포한 패정개혁안을 봉독하고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학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 농민군 지도자 유고를 일본에서 봉환하는 데 기여한 한승헌 변호사와 이노우에 가츠오 일본 홋카이도 대학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전라감사의 일기인 완영일록이 한글로 번역돼 공개됐습니다. 전주시는 1833년 4월부터 21개월간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한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 선생의 업무기록 완영일록을 한글로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완영일록에는 당시 전라감사가 관여한 인사고과와 기우제, 소송, 과거시험 등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축제가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다 같이 놀자 지구 한 바퀴라는 주제로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해외 음식과 의상 체험, 다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인형극 등이 펼쳐졌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전체 인구의 0.58%인 만여 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 학생은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조선시대 정열입을 기리는 대동사상기념사업회는 오늘 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반역자로 기록된 정열입은 계급차별에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 평화를 추구한 대동사상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열입은 조선 선조 당시 동인으로 분류된 성리학자로 전라도 일대에서 반역을 꾀했다는 이유로 처형됐습니다. 아시아로 확산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시군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바이러스가 군산항 등을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 폐사율이 100%에 이르며 중국과 몽골, 베트남에서 3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과잉 생산된 양파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온화한 기후로 작황이 좋아 양파 생산이 평년보다 16%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생산되는 양파 14,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